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은 EDGC 사업 보고서 읽어드리는 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 보고서가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것도 간편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라는 건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집어넣어 줬으면 아무래도 공식적인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찌라시로 접하는 거는 찌라시일 뿐인 것이고요.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올려줘야지 이게 정식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사업 개요에서 빠졌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메타버스 파이프라인이 말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체화가 되었잖아요. 구피 크래프트라고 해서 클라스 소프트랑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충분히 사업 보고서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산입을 해줘도 됐는데 이걸 왜 안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찌라시랑 그리고 IR 자료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업 보고서에 이런 정식 파이프라인을 등록을 해줘야지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DTC 시장이 법적 제약들 때문에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매출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매출을 기대하는 거는 보험회사를 끼고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해주는 거에 기대고 있는 게 거의 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DTC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게 유후가 기반이죠. 이 유후가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탑재가 되면서 저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먼저 재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를 살펴보시려고 그러면요, 재무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자본 총계가 580억입니다. 직전 연도에 20년도가 되겠죠? 700억이었습니다. 110억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 1년에 100억씩 잡아먹으면 이거 600억 잡아먹는 거 별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EDGC 방송을 꾸준하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꾸 영업 적자가 나오니까 불안감을 떨치기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방송들도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상패 사유, 관리 종목 지정될 사유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방송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이런 의구심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정토방이 될 것 같아요. 정토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무상태표, 기말 보고서 뭐 이런 보고서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자본이 110억이나 줄어드니까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자본 잠식 일어나려고 그러면 500억은 더 까먹어야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내 자본금을 까먹는 거예요. EDGC의 자본금은 80억입니다. 83억. 무증을 통해서 원래는 429억이었죠. 무증을 통해서 830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왜 무증을 통해서, 이거는 이전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자본금을 까먹기 위해서는요, 500억은 더 까먹어야지 자본 잠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500원 까먹기 힘듭니다. 물론 자본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게 되면 이전 방송에서 위험할 수 있다. 너무 많이 까먹었다. 왜? 만약에 100억씩 까먹으면 5년이면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지 자본 잠식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현재 EDGC 결손금은 610억 원입니다. 9년 동안 만들어낸 결손금이죠.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9년 동안 610억. 이전까지는 비례적으로 연 단위로 뭐 적정 수준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 순손실이 전년도에 크게 발생을 하면서 61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손실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손실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물론 손실률로 따져도 이번에는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 등은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부채를 보게 되면 자산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만 재무상태표에서 보겠는데 이 부채를 가지고 이 회사의 위험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채에는 이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자 발생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자료를 주는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랑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하는 계산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사업 보고서랑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뽑은 자료로, 제가 계산을 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한 자료에 의하면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현재 550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550억. 여기에 이자 비발생 부채는 720억이고요. 그리고 순부채가 280억으로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에는 이게 250억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작년에 32가 400억이 상한이 되면서 아직 200억 남아있죠. 그 영향으로 지금 순부채는 플러스로 나온 것이고요. 아무래도 현금성 자금이 그로 인해 가지고 부족해졌습니다. 그 32들이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자본화가 되었으면 이런 현상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노출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 2회차에 걸쳐가지고 400억이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0억 남아있죠. 그리고 언제죠? 3회차가 3월 23일부터 조기 상한이 시작이 되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지금 주가 4,000원 미만에 굴러가고 있어요. 이전에 이때도 이 주가 밑이었지만 상한은 안 됐죠. 많이 안 됐습니다. 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 150억 정도의 적자를 만들어내면서 불안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현재 연결 재무에서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2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이 12가 남아있는 게 200억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이건 연결 재무니까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요, 현재 180억입니다. 이 180억이라는 현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성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유동성 위험을 생각을 했을 때는 1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게 유동성 위험이죠. 그래서 과연 전환사채 상한 우려가 있는 금액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요,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금액은 250억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250억. 여기에는 전환사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도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억은 더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250억이라는 건 전환사채가 상한이 안 되면 200억은 일단 발생을 하지 않죠. 물론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 부채도 있어요. 이런 단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이런 것들은요,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완전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연기를 은행에서 해주질 않겠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상환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이 발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기됩니다. 그래서 큰 위험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건 변동성이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월 23일부터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회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 현금성 자산 외에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없다. 이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유정이 필요하다. 유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BW라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W를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요. 일단은 BW 자체도 부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심각해지죠. 왜? 부채 비율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저는 대안은 유정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유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후에 일을 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갈무리를 하고요. 또 나머지는 내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을 건 많으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 이거를 다 하면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쪼개기를 하니까요. 왔다 갔다 얘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EDGC 믿고 투자를 하고요. EDGC 저는 분명히 저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계속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파악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분들은요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고요, 같이 투자를 같이 이어 나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DGC 포에버.